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퇴근하고서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바람이 별로 없어요. 날이 그닥 더운 것 같진 않았는데 지금 베란다에요, 바람이 솔솔 이렇게 불어와야 되는데 바람이 그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키우는 철화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사실은요,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 철화 키우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숙제로 철화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했는데 많이 늦어졌어요. 오늘은 제가 키우는 철화를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두 아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한번 모아보니까 그래도 꽤 많지요? 제가 예전부터 철화를 베란다에서 꾸준하게 키웠었는데요. 지금 거의 한 절반은 키핑장에 가서 있고, 이렇게 쪼꼬미 아이들만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데려온 저런 펜지 철화도 있지요. 철화라는 의미가 이 다육이의 변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로제트라고 하죠. 정상적인 꽃 모양, 다육이의 얼굴은 이렇게 꽃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정상적인 얼굴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변이로 생겨서 꽃 모양이 아닌 불규칙한 모양을 만드는 아이들을 철화라고 하죠. 제가 처음 다육생활 할 때는 이 철화는 못생겨 가지고 그닥 별로 예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죠. 이 철화는 이렇게, 여기는 정상적인 얼굴이죠.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지금 자구가 2개씩 나온다 하고 보여드렸던 썬버스트 철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얼굴도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입장이 막 나 있는 요 모습이 철화인데요. 요즘은 생얼과 철화, 정상적인 얼굴과 철화가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철화에 생얼이 붙어 있으면 값어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 그래요. 철화 하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창철화죠. 창철화. 이 창철화가 그래도 철화 중에서는 좀 몸값을 나가고 또 값어치를 쳐주고 뭐 약간의 그런 게 그전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구분 없이 국민다육이 철화든 창철화든 거의 뭐 다육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금다육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보자님들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가격 착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요거는 에보니 철화라는 아이랍니다. 이 창철화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앞쪽으로 생얼이 붙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입장이 나 있죠. 이 철화가 생기는 이유는요, 변이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이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병충해를 입었다든가 무름이 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장점이 파괴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장점이 하나인데 철화는 생장점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여서 저 뒤에처럼 저렇게 부채꼴로 생장점이 나여 있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풍처럼 요렇게 보면은 이 몸통이 복대는 목대가 동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철화는 이렇게 넙대하게 부채꼴로 만들어지는 게 철화의 특징이랍니다. 그런데 이 부채꼴로 이렇게 생장점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간이 일반 다육이보다 많아요. 그리고 생장점도 많기 때문에 일반 다육이보다 물의 양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한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한 4년 정도 키웠던 베란다 거리대에서 꾸준하게 있었던 러우 철화랍니다. 러우 철화가 색감이 제대로 들어오면 아주 상당히 예쁜 아이죠. 그런데 지금 여름이라 색감이 지금 많이 빠졌고 이건 진짜 작은 아이인데 제가 베란다에서 4년째 키우고 있어요. 요 러우 철화를 제가 한 3개, 4개 그렇게 키워서 지금 키핑장에도
아직도 색감을 유지하고 잔잔한 잎으로 그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죠. 이 철화 중에서 이 러우 철화가 몸값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색감은 가장 예쁘면서도 진짜 성격 순하고 착하고 물 좋아하고 아무나 키워도 된다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성격 순한 러우 철화랍니다. 처음 철화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러우 철화를 키워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착한 가격이고 구하기 쉽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철화가 이름 러우 앞에 보통 농장에 가시면은 이름표 앞에 CR이라고 영어 스펠링으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CR이라는 거는 보통 철화의 이름 앞에 붙는 건데요. 크리스타타라 해가지고 변이로 생긴 기형을 애벌레처럼 자라는 아이다라는 뜻에서 크리스타타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약자로 CR이라고 표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 애벌레처럼 자라는 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철화는요, 이 철화 이파리가 나이가 묵어서 제가 요 러우도 지금 4년째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화의 잎은 항상 어린 잎이에요. 묵은 잎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어린 잎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잔잔하게 작고 그렇답니다. 이게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더 잔잔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 철화의 특징이고요. 그만큼 어린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성장 속도도 조금 빨라요. 묵은둥이처럼. 느리지 않고 조금 빠르고요.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물의 양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철화도 할 건 다 해요. 우짜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일반 다육이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이 철화를 따로 키우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다육이 종류의 성격이 있잖아요. 러우는 러우에 대한 성격이 있고 이건 로시오 철화인데요. 이 로시오는 로시오에 대한 성격이 있고 창철화, 제가 요 뒤에도 오랫동안 키웠던 또 요 에보니 철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얼하고 뒤에 철화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요거 베란다에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하고 같이 키우던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지금 키핑장에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물이 들어가지고 완연하게 뭐 주황빛, 빨간빛으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얘는 베란다에서 커가지고 지금 물이 전혀 안 들었죠. 그래도 가을 되면 거리대 한번 안 나갔어도 살짝이 빛감이 들어온답니다. 여름이라 요래요. 그런데 어쨌든 베란다에서 키우려면 최고의 관점이 뭡니까? 모든 다육이가 다 그렇듯이 철화는 물론이고 일반 다육이도 그렇듯이 우짜라면 안 되는 거죠. 우짜라면 아주 철화의 모양도 예쁘지 않고 멋스럼도 없고 또 일단 이 로제토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철화나 일반 다육이나 우짜라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철화는 기본적으로 어린 잎으로 되어 있고 생장점이 많기 때문에 물을 좋아한다라고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환경마다 다 다르다는 거. 베란다에서 특히나 키우려면 물을 펑펑 주어가면서 키우면 이 철화의 얼굴을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창철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얼로도 물론 들어오지만 땅바닥에 딱 붙어서 키워야 요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철화도 국민다육이 철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러우 철화라든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대비 철화랍니다. 대비도 일반 국민다육이 중에 하나죠. 근데 요 아이 대비의 특징이 있잖아요. 대비도 햇빛을 아주 많이 요구를 하고 입장이 다져지면 보라보라한 입장이 들어오고 그렇게 키우는 아이인데 물을 과하게 하면 우짜라고 또 입장을 떨구기도 하고 뭐 그런 성향이 있지요. 근데 철화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그 대비, 원래의 대비의 성격을 요 철화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철화도 그 원래의 종 있죠. 창도 종류가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 에오니움 속 철화. 요런 에오니움 속도 철화가 있죠. 철화가 여기 이제 풀리면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쌩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을 좀 과하게 주면 이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생알로 만들어지고 또 물을 마디게 주면서 또 한쪽으로 새잎이 나올 때 철화로 그대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화의 CR이라는 뜻은 생얼로 갈 수도 있고 철화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를 일컬어서 앞에다 CR이라고 붙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어니움 소굿 같은 경우
동형이기 때문에 일반 에어니움 속도 여름에 잠을 자잖아요. 요거 에어니움 속 철화도 똑같아요. 에어니움이 여름에 잠을 자고 동형의 겨울에 성장을 하는 성격하고 똑같이 에어니움 속은 철화라 하더라도 잠을 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잠을 자려고 얼굴을 이렇게 자그맣게 옹다구리고 물을 주어도 얼굴을 피지 않고 물의 반응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철화에 키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할로윈 철화다 하면 할로윈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제가 또 요즘 예쁘다 하고 최근에 데려온 아이가 요거 펜지철화죠. 요 펜지철화도 펜지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펜지는 여름에 성장을 하고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고 화상도 잘 안 입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펜지철화도 단지 철화라는 것 뿐이지 이 펜지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우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펜지 키우는 것처럼 키우시면 된답니다. 펜지가 물을 좋아하면 요 펜지 철화도 물을 좋아하고요. 자, 창철화가 물을 싫어한다 싶으면 창철화는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키워야 되겠죠. 이 창 같은 경우는 목대가 이렇게 형성을 해서 부채꼴처럼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창철화 같은 경우에는 용트림이다 해가지고 이 철화의 모양이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걸 용트림이라고 하는데 그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진 용트림이 많을수록 훨씬 값어치가 있는 철화로 키우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용트림을 예전에는 많이 만들려고 쌩얼이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물을 아껴가면서 키웠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유행을 타는 게 지금은 이렇게 쌩얼이 붙어 있는 게 훨씬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물을 조금 더 간수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풀려서 쌩얼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면서 키우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쌩얼이 한쪽에 붙어 있으면서 요 가운데로는 용트림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키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 용트림을 하는 거를 요거를 만들려고 하면 화분을 조금 작게 써야 돼요.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뻗어나가질 못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몸을 자꾸 구부리면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트림을 많이 만들려면 화분을 조금 작게 쓰고 이 쌩얼이 좋다. 나는 이 아이들 풀려서 전체가 다 쌩얼이 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려고 하면 화분을 조금 넉넉하게 쓰셔가지고 물 관수도 조금 더 인심을 쓰셔서 요 철화가 풀려서 전체 쌩얼이 돼가지고 꽃다발 부케처럼 그렇게 키우길 원한다면 그건 각자의 취향이에요. 자기의 취향대로 그렇게 키우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철화는 물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아니고요. 대비 철화는 물을 좀 마디게 아껴서 줘야 된다. 자, 펜지 철화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조금 약간 넉넉히 주면서 키워야 한다. 그 다육이 종류의 성향하고 맞먹어요. 자, 요거는 오팔리나랍니다.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미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인 종류는 물을 상당히 아껴가면서 키우죠. 왜냐하면 입장을 떨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철화도 똑같아요. 과습을 하면 입장을 뚝뚝 떨구거나 또 아주 못생겨지죠. 그래서 물을 조금 아끼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수하다시피 해가지고 물을 굉장히 아껴서 키워야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거든요. 오팔리나 역시나 마찬가지잖아요. 햇빛을 요구하고 똑같이 오팔리나 키우는 것처럼 이 오팔리나 철화도 그렇게 키우시면 된답니다. 일반 다육이가 시간이 지나고 다져지면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짧아지듯이 이 철화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요게 제스타 철화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로 올라와서 키우죠. 이건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이 제스타는 관목형으로 나무 형태로 수영을 만들면서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를 올리는데요. 이렇게 속에서 철화로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 기존에 있던 이 넓은 큰 잎이 하여 보이지고 없어지면서 요 사이에 새 잎이 자라서 더 짤뚱해지고 다져지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철화 입장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가 있죠. 자, 요거는
제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파피스 로즈 철화랍니다. 이 파피스 로즈 철화는 프릴류라고 분류를 하죠. 잎이 넓고 얼굴이 크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인데 이것도 철화라고 입장이 어린 잎이라 이렇게 짤뚱하니 그렇지만 이것도 프릴 종류에 들어가거든요. 이 프릴 철화는 물을 좋아하고 여름에 성장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릴은 일반 프릴이나 프릴 철화나 물을 조금 더 주면서 입장을 좀 탱탱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셔도 괜찮고요. 요 창철화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잎이 짧아지고 생얼이나 철화나 잎이 짧아지잖아요. 그런데 철화도 어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아가 철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장이 넓고 크고 이렇답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을 점점 줄이고 물도 들어오고 똑같이 일반 창하고 똑같이 색감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면서 다져지면서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이제 이 용트림을 지금은 지퍼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된 걸 지퍼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구불구불 S자로 틀으면 그걸 용트림으로 묵을수록 그 용트림이 많이 발현이 되게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분을 조금 작게 쓰고 나는 넓고 크게 키우고 싶다면 분을 좀 넓게 쓰고 그건 취향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키우는 방법은 철화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진짜 오래된 컵스피닷컴 철화랍니다. 이 아이가 지금 햇빛을 못 봐서 지금 초록초록하니 이렇잖아요. 햇빛에 나가면 아주 노랗게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제가 초보 때 처음 키우기 시작했어요. 요거보다 더 작고 어린 아이가 지금 키핑장에 가 있고 이게 지금 두 번째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상당히 매력 있고요. 거리대 한번 나가지 않아도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자 보세요. 한쪽으로는 부채꼴처럼도 되어 있고 또 외목대로 이렇게 생얼로 줄기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을 CR이라 하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는 거랍니다. 전체적인 물관수법은 똑같아요. 일조량도 똑같습니다. 일반 다육이 키우듯이 햇빛에 나가서 키우면 아주 좋고요. 다져지는 거고 또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면 물을 약간 아껴가면서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게 맞는 거고요. 일반 다육이나 철화나 키우는 것과 물 관수법은 똑같아요. 봄하고 가을에는 충분히 넉넉하게 주면서 키우고 겨울하고 여름에는 물을 아껴가면서 키우는 것도 똑같답니다. 그런데 동형하고 하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파피스 로즈처럼 하형일 경우에는 여름에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관수를 소량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에어니움 속처럼 저는 두들레아 철화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키워본 적도 없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에어니움 속 같은 경우에는 동형이기 때문에 여름에 지금 잠을 자죠. 바싹 마르고 하엽이 정신없이 만들어낼 거고 거의 죽은 듯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단수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단수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소량의 물을 주면서 완전히 마르지 않게 그 정도의 물로 여름을 난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화도 이꼬지, 적심, 삽목 모두 다 돼요. 똑같이 일반 다육이하고 구분하지 않고 저는 키우고 있거든요. 물관수도 일반 다육이하고 뭐 다르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합니다. 자, 제가 에스메랄다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이 아이 영양제도 주고 거리대에서 비도 맞추고 그렇게 햇빛을 달달 구워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이것도 생얼이 많지만 에스메랄다도 여기 한 부분만 철화예요. 원래가 철화랍니다. 철화가 풀려서 생알이 더 분포도가 더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이 종류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철화가 더 엮이기도 하고 생얼로 더 풀리기도 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물을 많이 주면 생얼이 더 많이 생기고 물을 좀 아껴서 주면 아까처럼 용트림으로 더 많게 그렇게 키우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진짜 요 아이가 지금 3년 차 된 것 같아요. 입장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햇빛에 못 나가서 이래요. 햇빛에 나가서 충분히 비를 맞고 노숙을 한다면 입장이 풍성하게 그렇게 나올 건데 지금 여름이라 색감이 싹 빠졌죠. 요거는 을려심 철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치아 철화예요. 홍치아가 거리대나
뭐 키핑장 햇빛이 좋은 데 가면 지금 빨갛게 물이 들었을 건데 베란다 안쪽에서 키워가지고 물이 거의 다 빠졌죠. 그래도 가을 되면 또 빨갛게 물이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셋업류 같은 경우에도 철화로 이렇게 엮여서 키우면 아주 빨간빛도 볼 수 있고 상당히 매력있고 예쁜 아이랍니다.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은 조금 물을 아껴가면서 키우시고요. 저렇게 프리리 입장이 넓고 얇은 아이들은 물을 조금 더 챙겨줘 가면서 그렇게 키우시고, 또 잠자는 아이와 잠을 안 자는 아이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일반 다육이처럼 똑같이 햇빛, 바람, 물 그렇게 관리하면서 내 환경에 맞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철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거라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어쨌든 참고하셔서 내 환경에 맞게, 그리고 내 취향에 맞게, 나는 쌩얼이 좋아, 나는 룡트름이 좋아, 나는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좋아, 나는 목대가 올라와서 부채꼴처럼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펼쳐진 모양이 좋아, 이런 성향에 따라서 각자에 맞춰서 그렇게 키우시면 된답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일반 다육이 못지않게 이렇게 매력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철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제가 많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제가 낮에 근무할 때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그냥 하트만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짱이만 이렇게 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